행복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모임도 많고 또 연말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가족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하는 때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다 독립시킨 부부는 이럴 때 자기 관리를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에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존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존감이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뭔지 모르게 위축되며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고 의존적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부정하지 않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멘탈이 강해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면 작은 일에 삐치고 섭섭해지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죠. 처음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하다가 그 다음엔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해지게까지 됩니다. 이렇게 섭섭하고 비치는 관계가 확장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위축되지 않고 자존감을 갖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도 혼자 거동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젊어서는 자신은 늘 건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무슨 건강관리?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먹는 것도 함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나의 몸은 노화되고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노년뿐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건강 이상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게을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생도 가려서 먹어야 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해서 내 몸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옛말에 내 손이 효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내가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해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쓸 곳은 많아져요. 그런데 오히려 수입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물질의 부족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럴 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해 물질을 관리하게 되면 얼마든지 줄어든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부부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특히 자식에게 베푸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노후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빚을 지고 베푼다거나 부부의 노후도 없이 자식에게 베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노후에 오히려 자식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걸 자식이 짐으로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노후 준비 없이 자식에게 베풀지 마세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내가 노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시간이 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됐는데 내가 뭐를 좋아했었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무료하고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리미리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걸음씩 단계에 맞게 준비하다 보면 자기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럴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신앙생활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내가 할 수 있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나만의 꿈을 찾아보세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87세이신데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혼자서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가끔 엄마 혼자 외롭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니?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성경 필사도 해야지,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으로서 안도가 되고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꼭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집안 살림을 배우셔야 합니다. 남자분들도 요즘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 청소기 사용하는 방법, 밥솥 사용하는 방법, 된장찌개 끓이고 기본 반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혹시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혼자 된다 해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아침을 아메리칸 스타일로 차리고 점심과 저녁은 제가 준비합니다. 남편은 부엌에도 잘 들어오고 기본 음식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당신 먼저 떠나면 나 혼자 해먹어야 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뭔지 모르게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혹시 내가 먼저 천국 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적어도 자식한테 구박받으며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인만 의지하지 말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씩 배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노년이 되고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는다 해도 혼자 있는 게 외롭거나 두려운 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식과 친구들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태 여러분 모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